한국경제에서 국토교통부 서울 집값 예의주시 중 추가로 나올 대책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이제 신문의 기사였는데요. 자, 근래 들어서 갑자기 저 서울에 또 이제 붉게 물들고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차트 보신 것처럼 서울이 붉게 9.13 대책, 작년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붉게 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규제가 어떠한 규제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본 거죠. 자, 최근 서울 강남과 강북 모두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마다 적극적인 규제와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이번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시행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대충 다 끝냈죠. 규제기획심사위원회도 끝나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집값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며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채권 입찰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이미 이야기가 있었던 얘기고, 부유세 강화도 있었던 얘기고, 채권 입찰제가 조금 이제 세죠, 사실은.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 17일 차관회의도 마쳤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카운트다운이다. 자,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네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추가 규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연장시킨다. 30년이면 재건축 해주겠다라는 것을 40년으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강화시키겠다. 돈을 빌려주는 거 지금보다도 더 쪼개겠다. 이런 뜻이겠죠. 유동성 파티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겠죠. 자, 또 5주택, 5주택 이상 보유자 및 청약 조정지역 내에 3주택 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최고 3%. 이게 크게 저기 되나? 3% 해서. 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9억에서 6억짜리로 아주 서민으로 다 만들어라. 자, 또 하나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저거 해가지고 표 다 날라가지, 등신들. 자,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래, 세금 이래 거두고 저래 거두고 그래. 9억은 고가주택에 공제 미적용한다. 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거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미친놈들이지.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폐지하면 사람들 그러면 오른 집값에 어떻게 이전을 하란 말이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헌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여건 연장 2년에서 3년. 이거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했었죠. 양도소득세율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단일과세로 중과. 그래. 그 이제 지금은 청약조정지역만 탄력세를 내서 중과시키는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조정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다 확대시켜 버린대. 이거 사실은 좀 세죠. 세죠. 이제 똘똘한 한 채, 진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센데,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죠. 주택거래 허가제. 주택거래는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참여정부 때 검토한 건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센 거죠. 센 건데, 이 중에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이제 채권 입찰제. 여기는 또 다시 또 안 나왔다, 그죠? 채권 입찰제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 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서 큰 차익이 예상될 경우에 청약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서 그 채권에게 어떤 그 이득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채권의 손실만큼 채권 이제 계속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채권을 이제 은행에 팔죠. 팔면은 그 채권 손실액이 채권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매도 손실액만큼 이제 내가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 금액이 더 엎어진다, 더 보태진다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가격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한 발행 이득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재산권 침해 어디 한두 개 합니까? 자, 그리고 또 강력한 곳이 주택거래 허가제인데요. 상당히 극단적인 대책이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처럼 이제 허락을 받고, 공산당이지 뭐, 허락을 받고 집을 사야 된다.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고 1주택자는 뭐 얼마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만 된다. 그러면 더더욱 똘똘한 채로 가겠죠. 더더욱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좋다 그러면 더 귀하게끔 가는 거니까요. 네, 한혜주선생님 반갑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신혼특공으로 분양 당첨되었습니다. 좀 이런 것도 해보냐. 직장은 영등포역인데 실거주해서 출퇴근 어디 전세 주고 영등포역 전세 거주 주고 시설 거주. 신혼인데 새 집에서 살아요.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